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인간 경험을 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빛과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성, 자아 정체성은 사랑이며 빛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 바로 참 나입니다. 우리는 직접 물질로 형태를 만들어 보거나 물리적인 경험을 하기 전까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실제 가능한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을 추가할 생각을 했더라도 이런 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생산해서 테스트해보지 않고는 가능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고, 커피와 디저트 케이크의 맛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직접 그 맛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것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계에서는 영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의 본성인 빛과 사랑의 에너지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처럼 정해진 형태가 없어 인간의 몸과 같은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만 우주라는 물리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육체는 빛과 사랑 에너지체가 사용하는 일시적인 물리 형태이지만 자동차나 컴퓨터가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인간의 두뇌도 육체를 오래도록 잘 사용하기 위해 에고라는 셀프 방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고는 육체 생존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고가 그 기능을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의식, 영혼 또는 사랑과 빛의 에너지라는 참 나의 인간 경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인간 육체라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고가 강화되었던 과거에는 생존이 삶의 목적이 되어 나와 남을 분리된 육체로 보아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무고한 많은 생명이 살상되기도 했습니다. 에고의 목적은 육체를 보호하는 기능이었지만 의식이 진화하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하면서 에고는 감정까지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에고는 육체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에고의 지배를 받는 의식의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게임을 실제로 인식하며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에고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는 이런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물질 세계,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생활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도전은 저장된 데이터가 없어 육체나 감정을 보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에고 마인드는 축적된 과거의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며 익숙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익숙함을 안전함 또는 편안함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3년 안에
당첨금을 탕진할 확률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로또 500억에 당첨되었지만 2년 만에 모두 써버리고 전에 일하던 식품 공장으로 돌아가 주급 600불을 받으며 살고 있는 호주의 A라는 남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돈을 쓰면 잘난 척한다고 하고 돈을 안 쓰면 재수없다고 욕을 했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날 싫어하는지 알 수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기자는 A씨에게 왜 저축을 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고 A씨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매주 수요일 주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월요일이면 돈이 하나도 없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저축이나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없어질 때까지 모두 쓰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건 내게 익숙한 일이라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투자하고 저금하고 기부 활동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면 A씨는 당첨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며 더 풍요로운 인생 경험을 하고 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노숙자로 10년을 살던 사람은 최고급 호텔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안하다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나쁜 남자와 연애를 하는 여자들, 자신을 무시하는 여자들과 사귀게 되는 남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고 그런 부모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익숙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일으키는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반복된 학대의 경험을 사랑으로 오해하며 편안함, 안전함이라고 느끼는 에고에게 잠재의식이 잠식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씨는 잠재의식 치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나쁜 남자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아요.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남자들만 계속 만나는지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람핀 남자친구한테 날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기도 했어요. 수치스러워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지만 남자친구가 없이 사는 건 너무 불안해요. 친구들은 그가 껄렁거리고 으스댄다고 하지만 전 그런 모습이 섹시하게 보였어요. B씨의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너를 먹여 살리느냐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여기저기 아첨하며 비굴하게 하는지 아냐? 라며 B씨에게 화풀이를 했고 멍청한 년은 그녀의 아버지가 B씨를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최면 치유를 하고 얼마 후 B씨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힐링 치유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과 달라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휴가 때는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가기도 한대요. 제 몸이나 옷을 비꼬며 농담을 하지도 않았고, 데이트를 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불편하고 이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만나기에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려고 해요. 잠재의식 힐링 치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힘없이 당해야 했던 13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성인이고,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욕을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농담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한 건 당신이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요. 당신은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고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어색해도 포기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뇌에 주입시켜 새로운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세요.